여러분 만약 부모님이 갑자기 치매에 걸리신 것처럼 행동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 연기였다면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82세 어머니가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해 치매 환자 연기를 하고 급기야 실종까지 되어버린 충격적인 사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실화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부모님께 언제 마지막으로 연락하셨는지, 언제 마지막으로 찾아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 엄마, 저 민주예요. 막내 민주. 나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다. 민주? 우리 집에 민주라는 애가 있었나? 아, 영호 맞지? 영호야, 언제 왔니?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영호는 우리 사촌 동생 이름이다. 82세이신 우리 어머니가 요즘 정말 이상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저 막내 민주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그제야 아, 그래 하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어딘가 초점이 없어 보였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일주일 전에는 둘째 오빠 준호를 재석이라고 부르셨다. 재석이는 40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남동생 이름이다. 준호 오빠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흘 전이었다. 큰오빠 성민이가 어머니 댁에 들렀을 때였다. 여보, 영감. 밥 먹었어요? 어머니가 큰오빠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큰오빠를 돌아가신 아버지로 착각하신 거였다. 큰오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고 나중에 우리 삼남매가 모였을 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이거 치매 아니야? 준호 오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단어. 병원에 모시고 가봐야 할 것 같아. 내가 말했다. 큰오빠가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병원 가시는 거 싫어하시잖아. 일단 좀 더 지켜보자. CCTV라도 설치해서 엄마 혼자 계실 때 어떠신지 확인해보고. CCTV 설치와 요양사 고용. 다음 날 우리 삼남매는 아침 일찍 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엄마한테 뭐라고 말씀드리지? 준호 오빠가 운전대를 잡은 채 물었다. 그냥 방법용이라고 하자. 요즘 독거노인 대상 범죄가 많다고. 큰 오빠의 제안에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에게 당신을 감시하려고 CCTV를 단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어머니는 우리가 CCTV를 설치하는 동안 내내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다. 이게 뭐 하는 건데? 엄마, 요즘 뉴스 보면 독거노인 대상 사기꾼들이 많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설치하는 거예요. 내 설명에 어머니는 그래도 되겠어? 하시며 걱정하셨다. 그 모습이 너무 정상적으로 보여서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다. 이렇게 멀쩡해 보이실 때도 있는데 갑자기 사람을 못 알아보시니. CCTV 설치와 함께 우리는 요양사도 구했다. 박순자 아주머니였다. 50대 중반에 인자하게 생긴 분이었다. 하루 3시간씩만 와주시면 돼요. 식사 준비 도와주시고 약 드시는 거 챙겨주시고 그냥 말벗이 되어주세요. 큰 오빠가 박 아주머니에게 당부했다. 어르신 상태가 어떠신지 매일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혹시 이상한 행동하시면 바로 연락 주시고요. 처음 며칠은 괜찮았다. 박 아주머니의 보고에 따르면 어머니는 정상이었다. 식사도 잘 하시고 대화도 잘 통하고 약도 잘 드셨다. 그럼 우리 앞에서만 그러시는 건가? 이상했다. CCTV 영상을 확인해봐도 어머니는 멀쩡하셨다. TV도 보시고 화분에 물도 주시고 전화도 받으셨다. 혹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82세 노인이 무슨 연기를? 실종. 그러던 어느 날 오후 4시쯤 박 아주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저 큰아드님. 할머니가 안 계세요. 네? 무슨 소리예요? 큰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나가신 것 같아요. 집 안 구석구석 다 찾아봤는데 안 계세요. CCTV 확인해 보니까 3시 42분에 현관문 열고 나가시는 게 찍혔어요. 지금 몇 시인데요? 4시 10분이요.
제가 벌써 근처를 다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큰오빠는 즉시 우리에게 연락했다. 나는 회사에서 급히 퇴근하고 준호 오빠도 거래처에서 달려왔다. 경찰에 신고했어? 아직. 실종 신고는 24시간 지나야 된다잖아. 무슨 소리야? 치매 환자는 바로 신고 가능해. 우리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도 당장은 수색에 나서기 어렵다고 했다. 아직 해도 지지 않았고 실종된 지 얼마 안 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일단 가족분들이 먼저 주변을 찾아보세요. 치매 환자분들은 보통 익숙한 곳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새 수색. 우리 삼남매는 어머니 댁 근처를 샅샅이 뒤졌다. 단골 마트, 자주 가시던 성당, 약국공원. 갈만한 곳은 모조리 다 찾아다녔다. 할머니 못 보셨어요? 82세시고요. 키는 155cm 정도에. 마트 직원들에게, 성당 신부님께, 공원 관리인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엄마가 지금 뭐 입고 계셨대? 박 아주머니 말로는 얇은 가디건 하나만 걸치고 계셨대. 준호 오빠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추운 날씨에 얇은 가디건 하나라니. 빨리 찾아야 해. 어두워지면 더 위험해. 우리는 수색 범위를 넓혔다. 어머니 댁에서 2km, 3km. 점점 더 멀리 나갔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어머니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다. 혹시 이분 못 보셨어요? 죄송합니다. 밤 9시가 넘었다. 우리는 지쳐 있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큰오빠는 계속 119에 전화를 걸었고 준호 오빠는 동네 주민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나는 주변 병원들에 혹시 82세 여성 환자가 왔는지 문의했다. 제발 무사하셔야 할 텐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 오빠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괜찮아. 엄마 꼭 찾을 거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밤 11시, 자정 새벽 1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경찰과 함께 수색을 계속했다. 동네 주민들도 몇 분 나와서 도와주셨다. 할머니, 어디 계세요? 엄마. 우리의 외침이 어두운 거리에 울려 퍼졌다. 새벽 3시쯤 우리는 거의 무너질 것 같았다. 10시간 넘게 찾아다녔지만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휴대폰도 안 가지고 나가셨고, 지갑도 집에 있고. 큰 오빠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강 쪽은 찾아봤어? 준호 오빠의 말에 우리 모두 얼어붙었다. 차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아니야. 엄마는 괜찮으실 거야. 하지만 내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버스 정류장에서의 재회. 새벽 4시가 다 되어갈 무렵이었다. 우리는 지쳐서 잠시 쉬기 위해 차에 올라탔다. 큰 오빠가 시동을 걸려는 순간 나는 무심코 차창 밖을 바라봤다. 200m쯤 떨어진 곳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게 보였다. 저기 저 사람. 내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 오빠가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봤다. 설마. 큰 오빠가 급하게 차를 돌렸다. 우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곳에 어머니가 계셨다.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벤치에 조용히 앉아 계신 어머니. 어머니. 우리 삼남매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께 달려갔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다. 엄마 어디 가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큰 오빠가 울면서 소리쳤다. 어제 오후 4시부터 지금까지요. 지금 새벽 4시예요. 12시간 동안 우리 셋이 미치도록 찾아다녔어요. 준호 오빠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앞으로는 꼭 우리한테 얘기하고 다니세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울기만 했다. 충격적인 고백. 그런데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다. 당황하거나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화난 표정이었다. 얘들아.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다. 너희가 정말 12시간 동안 날 찾았니? 네, 엄마. 당연하죠. 경찰도 부르고 동네 사람들도 다 나와서 찾았어요. 어머니는 우리 셋을 번갈아 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가 너희를 시험했어. 네? 우리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치매. 치매가 아니었어? 큰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응. 엄마는 멀쩡해. 다 연기였어.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연기. 요? 응. 너희 이름 헷갈리는 것도 성민이한테 여보 영감이라고 한 것도 오늘 집 나온 것도 다 일부러 한 거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왜 그러셨어요? 준호 오빠가 물었다. 어머니는 우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연락도 잘 안 하고 자주 찾아오지도 않잖니.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것도 잠깐 들렀다가 바쁘다고 가버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궁금했어. 내가 정말 없어지면, 내가 정말 어디 가면, 너희가 과연 날 찾을까? 얼마나 찾을까? 그래서 치매인 척 하신 거예요? 응. 처음엔 그냥 조금만 헷갈리는 척하면 너희가 더 자주 올까 싶었어. 그런데 너희가 CCTV 달고 요양사까지 부르더라고. 근데 그뿐이었어. 여전히 연락은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어머니가 고개를 떨구셨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없어져 봤어. 너희가 과연 날 찾을까? 아니면 어차피 치매니까 집 근처 어딘가 있겠지 하고 대충 찾다가 말까. 그게 궁금했어. 자식들의 깨달음. 우리 삼남매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엄마. 큰 오빠가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 섰다. 죄송해요, 엄마. 제가 너무 바빴다고 회사 일이 많다고. 그게 핑계였어요. 사실 시간을 내려고 하면 낼 수 있었는데. 저도요, 엄마. 애들 키운다고 집안일 한다고. 그것도 다 핑계였어요. 엄마 보러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준호 오빠도 울먹였다. 나는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나는 사실 어머니께 연락하는 게 귀찮았다.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고 밥은 먹었니 일은 잘 되니 뻔한 질문들이 지겨웠다. 그래서 연락을 피했다. 미안해요, 엄마. 진짜 미안해요. 나도 결국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는 우리 셋을 번갈아 보시더니 손을 뻗어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너희가 정말 12시간 동안 날 찾아준 거야? 밤새? 네, 엄마. 우리 진짜 미칠 것 같았어요. 엄마 잃어버린 줄 알고. 큰 오빠가 흐느꼈다. 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눈물 젖은 미소였지만 행복한 미소였다. 그래. 그럼 됐어. 너희가 엄마를 찾아준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그게 알고 싶었던 거야. 너희가 정말 날 찾을까 얼마나 찾을까. 엄마는 우리한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찾죠. 죽을 힘을 다해서 찾죠. 준호 오빠가 말했다. 그런데 왜 그동안은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 안 했을까요? 왜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요? 새로운 시작. 우리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함께 앉았다. 어머니를 가운데 두고 삼남매가 양옆에 바짝 붙어 앉았다. 엄마 추우셨죠? 여기서 몇 시간이나 계셨어요? 내가 어머니께 내 재킷을 덮어드리며 물었다. 3시간쯤? 너희가 과연 여기까지 올까 싶어서 기다렸어. 집에서 제일 먼 버스 정류장이잖니. 엄마. 정말. 우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앞으로는요, 매일 전화 드릴게요. 큰 오빠가 말했다. 아니, 매일은 부담스러워.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도 돼. 아니에요. 매일 할게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한 번, 퇴근하고 한 번. 두 번씩 할게요. 저도요, 엄마.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뵐게요. 아니, 일주일에 두 번. 준호 오빠도 다짐했다. 저는 주말마다 와서 같이 시간 보낼게요. 같이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나도 약속했다. 어머니는 우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으셨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엄마는 그냥 너희가 날 잊지 않았다는 걸 알고 싶었을 뿐이야. 우리가 어떻게 엄마를 잊어요? 절대 못 잊어요. 큰 오빠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데 엄마 정말 치매는 아니시죠?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게. 아이고, 이 녀석아. 엄마가 지금 너희랑 이렇게 똑똑히 대화하는데 무슨 치매야.
엄마는 아직 정정해. 어머니의 호통에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다. 이게 우리가 아는 어머니였다. 강하고 똑똑하고 때로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래도 엄마 이런 식으로 우리 놀라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가 너무 심했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엄마한테 소홀했던 게.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집에 가요 엄마. 따뜻한 거 드시고 쉬셔야죠. 우리는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박 아주머니가 밤새 기다리고 계셨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고생했어요, 박 아주머니. 그런데 이제 아주머니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큰 오빠가 말했다. 네? 저희가 직접 엄마를 챙길 거예요. 매일 올 거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 삼남매는 약속을 지켰다. 큰 오빠는 정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드렸고 준우 오빠는 일주일에 2번씩 찾아뵀다. 나는 주말마다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CCTV는 그대로 두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얘들아, 엄마가 그날 너무했지? 아니에요, 엄마. 엄마 덕분에 우리가 정신 차렸어요. 정말 소중한 걸 잊고 살았다는 거. 엄마는 말이야, 너희가 성공하고 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엄마를 가끔 생각해 주는 게 더 좋아. 그게 엄마한텐 제일 큰 행복이야. 알았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우리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밤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었다. 에필로그. 여러분 이 이야기 어떠셨나요? 82세 어머니의 눈물겨운 연기와 자식들의 뒤늦은 깨달음. 어머니는 치매 연기를 통해서라도 자식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삼남매였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부모님께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부모님 생각이 나셨다면 지금 당장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엄마, 아빠 뭐 하세요? 밥은 드셨어요? 그 짧은 전화 한 통이 부모님께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꼭 전해드리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